안녕하세요. 박경옥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에선 퇴직 아내의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좌는 퇴직 후에 본인과 가족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 키우기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후에 이렇게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 전에 만나서 따뜻한 차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온라인이지만 제가 허브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한 잔 드시고 수업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러면 저를 소개하고 강의를 할게요. 저는 이제 남편이 퇴직 후에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도서관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이제 퇴직 후에 미래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또 분노 조절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50% 센터나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동의보감도 강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을 내고 나서 저는 이제 50대 이후 분들이 많이 보시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카페에서 저를 이제 저자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게 한 70명 정도 왔어요. 근데 20대부터 50대까지 책을 다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위기에선 퇴직 아내의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퇴직이 현실이지. 퇴직을 잘 그렇게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퇴직 후에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퇴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인생이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좋은 인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이 현실이지 에서는 저는 이제 살던 대로 살면 폭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추석에 그 KBS 특집으로 나훈아가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그 특집 쇼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신곡이 나오는데 그 태생이라고 너 자신을 알라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정말 나 자신을 알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이렇게 폭망한다는 뜻이 이제 폭삭 망한다라고 제가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는데요. 실제로 이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을 하면 이제 지금 주로 이제 1955년생부터 1975년생들이 퇴직을 해요. 그러면 66살부터 46살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한 20년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1,800만이 퇴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80만 명이 지금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 밝은 미래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국민연금 전에 이제 10년 정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죠. 예. 근데 국민연금도 사실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또 국민연금만 갖고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10년 어두운 골짜기가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그 남편이 그 53살에 퇴직을 했는데, 그때 애들이 이제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 등록금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한 명은, 1년 동안 저기 교환학생으로 간다 그러고 또 한 명은 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그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갈등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년 후에 내 인생을 그려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그럼 어떻게 이제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퇴직금이 마르면 돈이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한번 퇴직을 하고 다시 중소기업에 가서 이제 한 1년 이상을 일하고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퇴직금이 한 2년 정도 되니까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 나니까 남편이 너 혹시 주머니에 뭐 꽁쳐놓은 돈 없냐? 그래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한 2달 정도 이제 제가 생활비로 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전혀 정기적인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 퇴직 당사자인 남편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에어비앤비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 아들 둘이 이제 한 명은 군대를 가 있고 한 명은 또 멀리 외국에 가 있으니까 방이 하나 비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집에 이제 낯선 사람이 이렇게 자꾸 드나드는 게 저한테는 편하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을 줄이자. 그리고 다달이 나올 수 있는 월세 소득이 있는 걸 하나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주택 임대차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일이 있잖아요. 홈택스에 신고돼야 되고 또 임대 등록 시스템에 렌트홈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늘 가서 이제 그 세무서에 가서 줄로 서야 되고 막 구청에 신고돼야 되는데 인터넷을 좀 알면은 시간과 돈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많이 변했잖아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많이 변했는데 옛날에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변하는 게 지금 냉정한 말이지만 현실이잖아요. 이건 OX 문제를 내면 뭘까요? 냉정한 말이 지금 퇴직이 현실이다라는 거. O가 되겠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고수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99% 없다고 봅니다. 제 책에도 썼지만 안정적이고 고수입 있는 건 아주 위험하고 그건 함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고수입인 건 없다라고 X, OX 문제에서는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 센터에서 이렇게 나와서 강사도 하고 일도 해보니까 50만 원짜리 일자리도 정말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장애인 보조하는 그런 그 일자리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도 또 내 시간을 또 좀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3년 전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면접을 볼 때 그 한 명을 뽑는데 벌써 3명이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면접 담당자께서 작년에는 미달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좀 세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해 하고 제가 3년을 내리 그 일을 이제 지원을 했지만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그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 분야의 자격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은 그 현실이란 게 내가 내 직장이 이 세상의 전부였구나라고 그걸 이제 현실을 인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우리 플러스가 되는 내 인생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퇴직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주식을 가지신 분도 있고 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좀 재미를 보신 분도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조금 또 숨통이 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 후에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여러 군데서 올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자 소득을 이제 또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엔 너무나 그 금리가 낮아서 1년 뭐 정기 예금을 넣어놔도 1% 정도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자 소득세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1% 이하고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이자 소득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퇴직금을 뭐 월 얼마씩 받는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이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애들 학교를 이제 외국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오래 보내지는 않았지만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보냈지만 그 퇴직금이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또 우리는 개인연금을 든 게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반을 넣고 해가지고 개인연금 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집의 이제 그런 수입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년이면 끝나요. 국민연금 나오기 전에 이제 딱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돈을 이제 남편도 조금 벌고 저도 좀 벌고 이러면서 이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를 이제 줄여가지고 거기서 월세 소득을 하나 만들어서 소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농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기농도 제가 이제 남편이 15년도에 퇴직을 하고 16년도에 제가 일을 하나 벌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허준 약초 학교에서 약초 공부를 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감초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넓은 땅을 이제 구해가지고 임대를 구해가지고 감초를 심었는데 이게 정말 이 농사 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1년을 체험해보고 나서는 기농에 대한 꿈은 접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 뭐 전원주택에서 잘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 또 이 전원주택을 보는 것도 힐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갈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뭐 2년도 살지 않고 그렇게 잘 지어놓은 집을 매매를 한다고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 승려와 나무꾼이 되거든요. 그 아내분들은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늘 해바라기를 하고 있고, 네, 남자분들은 이제 나무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원주택도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잘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자연이다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보는 것만도 힐링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선택하고 직접 가시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죠? 네.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퇴직 후에 가족 갈등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울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매일 웃는 일도 없죠. 그리고 화가 난다고 다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짜증을 낸다고 이게 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적자생존, 예. 남편 퇴직 후 생활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분명히 부부 갈등이 옵니다. 여태까지 남편은 뭐 거의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같이 있는 시간이 드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적응하는 시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저하고 이제 남편하고 방에서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들 이렇게 108배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좀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걸 계속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 또 돈이 조금 있으면 투자에 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실패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남이 뭔가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거는 나중에 보면 참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갈등이. 우리도 2013년에 이제 재건축이 되는 그때 당시는 재건축 안 되지만 놔두면 지금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제가 그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 이제 집을 팔았어요. 그 집을 팔고 뭐 다른 곳에 이제 아파트를 뭐 그거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진 아파트를 사고 이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이 실패를 했죠.
그런데 그 실패해서 오는 이제 그 부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지금 택배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아,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안 했더라면 하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저도 남편의 그런 우울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나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닌데 라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그 돈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부부가 같이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요거를 크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화를 내고 서로 원망을 하고 살 것인가? 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크게 생각하니까 그 돈이 없어도 우리는 지금 당장 밥을 굶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위기에 대한 대처를 조금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을 남기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질문은 퇴직 부부가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거기서 이제 불편하고 또 바꾸고 싶은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퇴직 부부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독립 만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있으면 이제 불편하고 바꾸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무엇을 바꾸면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도 사실 은근히 바쁘죠. 이렇게, 전업주부로 계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도 있지만 이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 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먹은 커피 잔을 내가 치운다. 이것도 이제 바꾸면 좋아지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커피컵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양말도 아무 데를 벗어놓으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어떻게 무엇을 바꾸면 좋아질까를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누가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책임을 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서로 자주 말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변화를 또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부부가 사칙연산을 한다는 게 뭐, 뭘 따지는 거야?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사칙연산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부부의 사칙연산이 퇴직 부부로서 어떤 사칙연산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할 영역을 또 나누고 그리고 감정을 100배 공감을 해준다. 네, 스킨십을 또 더하자. 그리고 충조 팽판은 빼자. 네, 마지막으로 백엔잇 새벽 대화는 같이 하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할 영역을 나누자를 보시면 요즘은 이제 퇴직한 남편들이 이제 뭐 아빠 요리라든지 이렇게 남자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우시고 또 이제 그래서 아주 즐겁게 밥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아내가 바깥에서 또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제 아내 오기 전에 된장찌개 해놓고 뭐 간단하게 그 뭐야 밑반찬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해놓고 해가지고 아내가 일하고 돌아오면은 같이 즐겁게 밥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은 사실 뭐 집에만 있었던 분도 집에만 하루 종일 계셨던 분은 드물잖아요. 사회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또 종교 활동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영역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도 하고 돈을 벌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만 또 일이 많을 때는 또 김치도 담그고 뭐 국을 끓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 분담을 또 이렇게 하고 역할 바꾸기를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부 이해도가 증가되는데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퇴직한 부부는 남편이 이제 기술직으로 한 10년 정도 주말부부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내가 주중에 뭘 하는지 얼마나 바쁜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수업 끝나면 애들 나가는 것도 챙겨야지, 오면 오는 것도 챙겨야지. 너무나 일이 많고 또 가족 대소사에서 그렇게 할 일이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와서 아내를 자세히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애들 이제 이렇게
병원을 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내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서로 또 그런 그 공동 대화가 또 많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일할 영역을 나누자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100배 공감해 준다. 이거는 우리가 친구가 있지만 또 친구한테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가정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가정 속에서 서로가 이제 또 갈등도 있고 그럴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참 저는 그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남편한테 일단 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할 때 남편이 일리가 있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말만 들어도 저는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제가 뭐 미장원에 갔다 오면은 너 오늘 미장원에 갔다 왔어? 예쁘네.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제가. 그러면 미리 남편이 눈치가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말 안 해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제가 주문을 해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이런 말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놓으면 만약에 잊어먹었다 그러면 뭐 화내지 않고 당신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잊어먹었네 이러면서 이제 또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퇴직 이후에 조금 어렵지만 또 이렇게 살만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킨십을 더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여름에 이제 계곡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계곡에 발 담그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부로서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가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서로가 이제 기분 좋게 장난을 쳐야죠. 그래서 남편은 제 남편은 이제 주로 뭐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영업을 하느라고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베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이제 그게 바로 면역력이 증가하고 우리가 자주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그런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나이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도 이제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뭐 자주 이제 스킨십을 하는데 뭐 뽀뽀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그 행복한 문화유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대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한 부부들이 지금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멀리 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이 기운이 전달되거든요. 부부가 잘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도 전화를 해가지고 자녀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그런 전화를 하는 걸 그 전화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막 저기 아빠가 너 엄마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끼리 잘 살아야 되는 거는 스킨십을 이렇게 충분히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조팽판은 빼자. 풍조팽판이라는 말은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이제 정혜신 박사님이 쓴 말인데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으로 배우자가 잘 바뀌진 않아요. 예. 저도 남들이 나를 조언해 준다고 제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우울감도 오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도 지금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나도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남편 보고 바로 돈 벌러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은근히 제가 압박을 가했지만 그게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조팽판으로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생애 설계 상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애 설계 상담을 이제 50% 센터에 와가지고 8회차를 이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당신이 남편을 바꿀 수는 없다. 근데
당신이 스스로는 변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방향을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저는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를 이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밖에 나오니까 남편도 저를 또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때는 뭐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좀 덜 힘들고 남편이 또 이렇게 또 방법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윈윈하는 상태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백엔니 새벽 대화를 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가 이제 50대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벽에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 6시 돼서 일어나는데 그때 벌떡 일어나기가 이제 싫으니까 이제 잠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남편은 약간 부시럭거리면 제가 이제 뭐 애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좀 힘들었던 얘기 이런 걸 그냥 하면은 남편이 이제 잠을 덜 깬 상태에서 그냥 엉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뭐 저에게 뭐 평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내 편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가감없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상담하거나 뭐 이렇게 병원에 안 가도 되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제가 살맛이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상대방을 바꾸기 아주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제가 보는 거는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 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게 기가 솔깃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익이 되면 자기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할 때 상대방에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로 그분한테 이제 설득을 하거나 구체적인 숫자를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20% 정도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뭐 좋은 그런 음식점에 가면은 또 이렇게 10,000원 주고도 10,000원의 행복을 또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말에 진심을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담으로 남편이 카톡 프로필에 지행합일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카톡 대문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지행합일이라는 글을 어떻게 그걸 실천하려고 그렇게 대문에 달았어?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행합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경제 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지 사생활이 독립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나간다고 하면은 남편이 내가 뭘 하러 가는지 이런 거 뭐 일일이 따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사생활이 더 독립이 된다고. 저도 뭐 남편이 이제 어디 나가도 뭘 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죠. 옆에 이제 사진은 이제 제가 그 감초 농사를 짓는다고 일을 벌려놓고 그때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말에도 이제 공부하러 나가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저렇게 5,000평을 이렇게 빌려놓고 이제 그때 남편이 퇴직한 상태라서 그러면 당신이 좀 가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제가 정말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돈을 벌어 보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남편이 밖에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구나 이런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되고 저도 좀 더 성숙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별 합산이라는 건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부부가 이제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했대요. 당신이 받은 퇴직금은 그냥 당신이 다 가져. 이게 한 억 단위 이상은 됐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여행을 가도 되고 그 돈으로 뭐 투자를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녀들도 뭐 20살 넘고 이제 그 결혼한 자녀들도 있는데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기념일에는 자식들도
아빠 따로 봉투를 드리고 또 엄마 따로 봉투를 드리고 이렇게 자식들이 따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주머니에 좀 돈이 있어야 당당하고 또 자식들도 따로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찾으려면 이제 저는 일 보물찾기라고 보는데 질문에 저는 보물이 있다고 봅니다. 아, 나 이렇게 불편한데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 난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나가야 되나? 아니면 뭐 같이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예. 해주 후에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뭐 산에도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당구도 치고 뭐 스크린 골프도 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소비적인 일이 많은 거고 저는 생산적인 걸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남과 나눠보고 아 이게 좋구나라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 하네. 예, 그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책이 출간됐다고 강원 교보문고에 이제 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제 혼자서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강원 교보문고에 정말 내 책을 사는가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좀 이제 한참 서 있으면서 봤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러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 손이 나오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사진을 찍어주면서 자기 남편도 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이 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격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 보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낸 후에 이렇게 변화를 보니까 제가 미래 설계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고 작년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줌으로 계속 수업 이제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공 인가 과정에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4월 달에 강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강의도 제가 제 책을 읽은 독자가 이제 그 경영대학원 교수님한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생산하니까 그게 연계돼가지고 또 이렇게 일이 있구나라는 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사임당하고 단위 TV 이런 유튜브에 나가고 뭐 또 방송에도 나가고 전성기 잡지하고 엊그제는 한국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책에 있는 이제 남편의 그런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지금 택배 물류 알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분들 어떤 분은 말이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같은 학교로 또 진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책에 있는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저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미래 성장할 수 있는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좋은 인생이란 뭘까? 여러분들도 좋은 인생이란 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각자 좋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이타. 자리이타는 나도 이롭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관계 만들기와 그리고 인생 다시 봄에 대해서 자리이타는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이제 감사, 감동, 감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일상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2020년 그때 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동의보감 강의를 하니까 내 몸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자 이러면서 몸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오늘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내 욕심 이런 것도 다 썼어요. 그리고 뭘 먹는지 썼지만 또 오늘 내가 무엇을 나누고 무엇에 감사했는지에 대해서도 5개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동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감동하는 거.
감탄은 예, 또 이런 자연 현상 또 그리고 또 TV 프로그램 보고도 제가 감탄할 수 예,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예, 제가 이제 감사하는 그 몸 일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에 5개씩 무조건 이제 찾아야 되니까 어떤 때는 억지로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넘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제 남편한테 감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근처에 못난이 야채 가게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그런 장식이 없는 그런 가게인데 약간 물건은 B급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거는 뭐좀 맛이 간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아주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못난이 야채 가게를 잘 이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분에게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차가 없이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제가 BMW를 이용하잖아요. 버스, 메트로, 그리고 워킹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그런 버스 기사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니까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전화 통화한 친구한테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201호 아주머니 이렇게 청소도 같이 하시는 아주머니한테도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감동을 잘 해요. 여기 이제 힘내라 사장은 이제 저하고 같이 그 독서 토론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인데 봉제 공장 사장님이세요. 패션 그런 거 다 하시는데 이분이 계속 책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진짜 마음 잡고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작년에 또 만났을 때 아, 나 책 써야 되는데 60살 이전에 책 써야 되는데 그랬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언니 이번엔 정말 써야 돼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분도 물론 내공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 2월 달에 이렇게 힘내라 사장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하고 같이 무료 출판 강의를 들었던 그 동료가 또 무료 출판 강사가 돼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분이 항상 강의를 하실 때 아, 우리 박경우 선생님 덕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이제 경제학과로 나와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경영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또 물론 그분들이 씨앗이 좋았지만 또 동기부여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잡초, 동물, 아이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잡초는 뭐 어디다 던져도 또 적응하면서 살고 동물들은 이제 아프면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자연사로 이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병원에 가지 않고 동물처럼 살고 싶다. 아이처럼 또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계 테마 기행을 보면 정말 그 감탄할 만한 일이 많거든요. 박문호 씨 이분은 이제 호주나 이런 데 여행을 가시면 기절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모지스 할머니는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신데 75세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자기 동네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연순이라고 공유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순환을 하자. 우리가 는 이제 이런 달란트가 있지만 이걸 또 배워가지고 남을 주고 또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다른 분에게 또 동기를 주고 그래서 네, 그분들도 배나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저한테 힘을 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내가 먼저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 리모델링은 사실 나이가 들면 예전 친구하고도 뭔가 취미와 이런 가치관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제 친구들이라고 이제 너무 이렇게 나중에 또 만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커피 한잔 하자고 이러면서 이제 관리하고 꽃을 가꾸듯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 다시 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갑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계절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은 퇴직 이후에 겨울이 왔지만 또 다시 시작해서 봄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 일을 안 하고 이제 연금을 받고 이제 뭐 부부가 같이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시면 그분들도 이제 뭐 나름 재밌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일에서 재미를 찾으실 수 있잖아요. 또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나는 정말 살맛이 난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저는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고 싶거든요.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찾기가 힘들죠. 잡아도 사실 이걸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웰빙 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으로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돈을 너무 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티가 생기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한테 정말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유머, 공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하고 싶고 유머 있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평생 공부를 하고 싶고 평생 제가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망,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제 이런 50% 센터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연맹치료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언을 뭐 어떤 걸 남길 것인가? 예,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가 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예, 정말 이 퇴직 후에 화가 날 때가 있고 정말 나를 이렇게 취급해? 라면서 오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화만 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육체를 잘 돌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자연건강학과를 이제 석사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가식, 과욕, 가음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넘치는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식을 해서 제 몸을 이제 잘 돌보도록 하고 너무 이렇게 부대끼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하게 아직도 칠칠하지 못하게 살 것인가라는 건데, 칠칠하게라는 뜻이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또 칠칠 맞을 때가 있으면 그걸 또 그게 내가 칠칠 맞았구나라고 고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팔팔하게 팔순을 맞이하는 지혜인데, 지금 100세 이상을 사시는 그 100년을 살아보니 한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김영석 네, 그분 철학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한근기였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65세에서 75세가 나의 인생의 한근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한근기를 보내면 팔순을 또 맞이할 때 정말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부는 구경꾼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 간다. 예, 저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존중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조화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게 정말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마지막 열은 이제 완성수로, 예, 유일무이한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내 인생의 열쇠를 맡기지 말고 남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말을 했다고 거기에 흔들리면 내가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그게 나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을 해도 인생을 다시 보고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당당하게 퇴직을 맞이하시고 퇴직 후에도 어렵지만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저는 이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는 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뭐 옷 한 벌로 사시고 뭐 그런 분인데 예.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그 감초 농사 지을 때 이제 그 알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연말에 재밌는 음악회를 하니까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 쪽에 거기 갔더니 동네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동네에서 돼지를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수육을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로 그냥 놀고 왔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또 이렇게 약간 긴장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퇴직 후에 또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퇴직 후에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요약은 위기에 선 퇴직 아내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퇴직이 현실이지? 이건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하자는 거죠. 지금 80만 명이 지금 한 해 퇴직을 하고 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대접받으면서 옛날 그걸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을 인식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직 부부가 어떻게 살지? 여기서는 이제 제가 퇴직 부부의 사칙연산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생이란 우리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봄이 올 수 있는 저는 좋은 인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요약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퇴직에 대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수강생 만족도 평가가 있는데요. 50 플러스 열린 학교에서는 참여하신 이제 그 50 플러스 당사자의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신 분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수강생들의 귀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셔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또 주시면 우리 50 플러스 열린 학교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